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제 목소리 네. 들리나요? 네. 청순하다니 제가 감사한 게 이거네요, 오늘은. 청순하게 앉아 있다는 이야기. 네. 태어나서 청순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좀 청순과 거리가 멀죠.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플랜은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비자분이나 아니면 예산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같이 하셨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플랜에 나와 있는 걸로는요,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오늘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해 온 건요. 제가 되게 골동품 같은 유물 같은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이 노트 안에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천만장자 이길재 사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을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7가지씩 나눠 가지고 꼭 이거에 적합한 회사를 골라라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쓰나미가 지금 이제 기회 시장이기 때문에 몰려올 때 어떤 걸 골라야 돼요 할 때 이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 보세요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저는 이거를요, 저 혼자 되게 흥분해 가지고 적어 놓고 혼자 공부했었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떨리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되게 에너지가 오르거든요. '와, 내가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상이 뭐뭐가 있죠? 보상은요. 네, 사사분면, 타입 5, 네, 골드하우스, 연금 보상, 그다음에 레버리지, 토끼와 거북이를 푸시는 분도 있고요. 레버리지 관련, 그다음 맞아 벨로시티에서 저희가 총 5개 가지의 보상을 저희가 필드에서 많이 풀어요. 맞나요? 근데 제가 요즘 마이스토리 보상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저희 데모할 때 약산성 테스트, 뭐 항산화 테스트 하시죠. 그리고 나서 컨설팅 하시죠. 어 당신은 지금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180도가 바로 들어가면 얼굴에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초 수분 밸런스부터 뭐 맞추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신은 180도 쓰셨다가 뭐 잡티랑 기미 같은 걸 정리를 한번 표피를 하고 그다음에 진피로 에이지랑 미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실 겁니다. 그때 탄력 관리를 하실 겁니다. 등등등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양자기를 해 가지고 파마네스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보상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은 왜 컨설팅을 안 하시나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상을 이 사람한테 내가 아는 5가지 보상을 그냥 주입식으로 "나는 이걸 떠들 테니 너는 이거를 들어라."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대몬을 하면 클로징이 되나요? 그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클로징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상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가 들어라. 나는 그냥 준비를 했다." 이게 아니라 이의 상황에 맞게끔 이가 원하는 필요할 거를 지금 내가 눈앞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벨로시티를 잘 풀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벨로시티가 너무 어려웠어. 강의를 안 들으신 데모하다가.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막 그냥 당근이나 뭐 데모를 했는데 갑자기 "보상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다 그러면 벨로시티를 풀어요, 궁금하시다고 하면. 근데 처음에 저희가 현실 점검이라는 걸 빠지고서 보상을 풀었을 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해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벨로시티를 항상 선능해서 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강의를 듣고 벨로시티를 하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같이 공부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니즈 파악, 소통 막 이런 걸 하는 게 고민 상담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이한테 맞는 보상 컨설팅을 정확히 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자유자재로 이 앞에 있는 분에게 니즈에 맞게끔 잘 푸는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도 다단계 아니면은 뭐 무슨 뉴스킨 하면은 뭐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가 뭔데요?"라고 질문했을 때 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뉴스킨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거 내가 만약에 "다단계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지은 씨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 생각보다 다단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거의 편견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뭐 주머니에서 돈 빼는 거 다른 사람 주머니에선 다 돈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죠. 네. 커미션이 다단계로 들어오죠.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있어야지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그럼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땅 파서 돈이 나오나요? 갑자기 돈나무가 있어도 돈이 자라나는 뭐 비료를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많이들 인식이 있는 게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자들이 조금 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게 투자금이고요. 근데 하지만 진짜 실제로 소비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 인식에 대해서 깨지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유통 구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단계 인식이 한 번에 깨졌던 계기가 됐습니다. 뭐야 이거 합법적이네.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더 좋아야지만 유통이 가능하네. 그러면 나쁜 거 아니네. 그거 하나가 인식이 깨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사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들리는 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딱 썼는데 오 이거 제품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업이 들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단계란 인식을 아무리 나라에서 바꾸려고 해도 이게 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공모전을 냈죠. 그냥 다단계란 인식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편견이.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공모전을 냈습니다. 상금을 걸고요. 그래서 다단계 협회가 아니라 직접 판매 협회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말 많이 밀어주는 영상이 있어요. 저희 저번 시간에 못 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왜 나라에서 밀어주는지 보상을 정말 많이 설명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을 이 영상 간단한 거 하나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버퍼링이 걸리네요. 제가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직접 판매 협회 들어가시면요. 되게 많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영상들이 새롭게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도 많이 나와요. 누구나 한 번씩 창업을 꿈꾸지만 성공하기 네, 재생이 되네요. 누구나 한 번씩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 꿈꾸지만 드는 돈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누구나 한 번씩 창업을 꿈꾸지만 드는 돈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게도 꿈꿔보지만 그 많은 비용 앞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청년 실업률마저 10%인 시대. 일반 서민이 도전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하고 갑을관계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도 줄여야겠죠. 이 세 가지가 없는 회원 직접 판매. 과연 어떤 산업일까요? 회원 직접 판매는 제품에 만족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믿고 소개하는 만큼 제품 경쟁력은 필수겠죠. 큰 비용 없이 좋은 제품을 거래하며 회원 간의 신뢰도 쌓이고 기분 좋은 수익도 생깁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기. 참 간단한 창업이죠. 게다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두드러진 한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므로
가정과 사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조 원이 넘었으며 고용 유발 효과도 4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수한 제품과 정당한 보상, 시대에 맞는 유통으로 어느새 생활이 된 회원 직접 판매, 삶에 행복을 더합니다. 네, 사장님도 어떠세요? 저희 하는 일 맞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맞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아주 보상을요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그 뒤에 살짝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리드 보상 부분은 저희가 고용 알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고용 알선하니까 무언가 되게 전문적이고 약간 조직적인데요. 고용 알선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저희가 리드 보상으로 저희가 같이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의 경제적으로 되게 파급 효과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거는 되게 사담인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사업자가 원래 석세스 트립이 우리나라로 결정이 됐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원래 정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중간층, 그러니까 몸에도 허리가 생명이잖아요. 중산층이 자꾸만 줄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고용 알선을 하거나 요즘에 취업률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같이 권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석사트리 왔을 때 원래 박근혜가 축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말만큼 이 회사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담으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직접 판매 협회잖아요. 그럼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참 많고 저희가 필드를 나갔을 때 요즘에 누구 집에 갔을 때 하나 정도의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그게 모르면서도 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세제나 치약 아니면 뭐 영양제 하나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누군가한테 보상을 들었을 때 이게 당신이 제품을 좋아서 쓰시지만 이거를 정말 소개를 하고 있을 당신한테 돈까지 같이 버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참 많이 전달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이라도 전달을 받았다면 나는 잘 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나랑 잘 살고 싶고 좋은 제품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참 잘 사신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참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요즘에 참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보시면 많으시죠? 되게 상도덕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공격적으로만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 아빠가 태어났는데 우연히 알고 보니까 뉴스킨을 만난 게 엄마 아빠가 이건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연히 처음으로 접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뉴스킨인데 뭐야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이건희 뭐 삼성 회장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느낌으로 뉴스킨을 전달받은 게 참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희 이제 최근에 친구가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정말 몰라요 저랑 얼굴을 잘.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어떤 제품에 대한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너가 되게 오래 했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대. 나도 같이 하고 싶대. 이런 이야기에 고민 상담을 제가 하더라고요. 이제 연차가 오래되면 여러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사돈의 팔촌이 다단계를 시작했는데 지은아 넌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희 동네에선 제가 뉴스킨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하는 기준들을 조금 명확하게 저희가 같이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길재 사장님이 풀어주셨던 내용을 듣고 와 유력하다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세 가지 제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볼 때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 상품, 보상입니다. 네, 회사, 상품, 보상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회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요. 말 그대로 재무가 건전한지 이 부분이고 신용평가표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말 그대로 네트를 내가 코바늘 뜨듯이 드실 날씨를 한 땀 한 땀 짜놨습니다. 한 땀 한 땀 짰어요. 열심히 네트를 구축해 놓고 만약 회사가 잘못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나는 정말 이걸로 노후를 준비를 다 했어. 네트를 들실날실 하나씩 다 한 땀 한 땀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좋은 거 알겠고, 그래 제품도 좋은 거 알겠어.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해놨는데 그 회사가 무너진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무너진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전지현 사장님이시죠. 20대 내내 정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다 만들어 놨대요. 20대 후반쯤에. 그래가지고 정말 그룹이 있는 나름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긴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겠다 했던 분이 지금 전지현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희 되게 열정 있게 한 명 한 명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요, 정말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립연도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자꾸 선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피라미드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세요. 피라미드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막상 내가 하려 그러면 선점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정도 이상이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지를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가 가능한지, 이거를 빨리 해서 은퇴를 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이상의 된 회사가 10년 정도가 돼야지만 그 레버리지와 은퇴가 가능한지가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설립 연도가 10년 이상 된 회사를 고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R&D 능력인데요.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쫙쫙 치고 나갈 수 있는 제품력이 회사가 준비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앤서. 그러니까 지금 에뛰드 하우스 이런 데 가면은 앞에는 클레이, 뒤에는 머드팩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랫전부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야 하지만 항상 되게 트렌드를 선도했죠. 약산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항상 선도하는데요. 클레이, 머드팩 이렇게 무늬만 따라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신제품 에센스 울트라 이런 거 출시됐을 때 홈쇼핑이 약간 짝퉁처럼 모양 비슷하게 에센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갈바닉 나오고 나서 갈바닉 비슷하다고 하는 짝퉁 기계들처럼 되게 많이 나왔죠. 물론 루미스파도 디클렌징 디바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선도를 하는데요. 왜 쫙쫙 치고 나갈 수 있는 제품력이 중요하냐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정보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늬만 따라하는 기업들도 참 많지만 신제품이 나왔을 때 타사가 따라올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열심히 소비자망을 매니아를 구축해 놨는데 만약에 이게 대량 생산이 돼서 갑자기 이마트에서 무슨 벌크로 갑자기 판매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낸소 매니아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야, 이낸소 없으면 못 살아까지 만들었어요. 한 20년 전에요. 근데 갑자기 이낸소랑 비슷하거나 더 월등한 제품이 타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니아 구축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소비자는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타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제품인지, 그다음에 저희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치고 못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개 있죠. 바디바도 아직도 저희가 치고 나가지 못하죠, 타사가.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저희는 익숙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리주버네이트 크림 아직도 나오죠. 뉴스킨 최초의 크림이고 근데 이게 영양 크림 부분에 부동의 1위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어느 조사한 부분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영양 크림 비싼 거 훨씬 많은데요. 왜 리주버네이팅이 영양 크림 부분 1위일까요? 이게 30 몇 년 전에 뉴스킨 최초로 만든 크림인데요. 이 R&D 능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뉴스킨은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도 범접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에이즈락이 연구 개발된 게 10년치가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트렌드에 맞춰서 언제 출시할지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타사가 범접할 수 없는 거가 R&D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타 네트워크 마케팅도 보면요. 예를 들어 뭐 애터미, 뭐 아메이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도 R&D 능력이 이만큼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OEM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저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게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참존 기억나세요? 참존? 개구리 나왔던 화장품이요? 그거 지금 있나요? 없죠. 없어요.
화장품을 몇십 년을 만들라고 그게 만약에 나온다 해도 그때 저희가 썼던 그 개구리 크림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요 계속 똑같은 성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 그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R&D를 투자하고 있는지가 저희 사업과도 되게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R&D.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경영진의 윤리 철학입니다. 윤리 철학 이 얘기는요. 이길자 사장님 제가 아직도 흥분도가 기억나요. 디스트리뷰터였거든요. 저희가 원래 브랜드 어필레이트가 아니라 그 저희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인지를 알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A사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아메이, 뭐 시크릿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 간의 약속이에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합병하면서 1,000억이 넘게 뭐 에이즈락을 개발을 하면서 그 타사에서 유혹을 했었대요. 당신네 이렇게 직접 판매하지 말고 뭐 이렇게 대기업 있잖아요. 화장품 대기업들. 네, 우리가 거기에 웃돈 얹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에이즈락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직접 판매 말고 일반 유통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유혹 되게 많죠. 왜냐면 타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잘 유통망 해놓고요. 일반 유통으로 바뀌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영진의 윤리와 철학이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기차 사장님 흥분해서 얘기해 줬던 게 이런 유혹에도 뉴스키는 어때요? 저희와 약속을 한 걸 꼭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오너들의 윤리랑 개념, 그러니까 그 윤리 이념들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뉴스키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회사죠? 철학에 관련된 회사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경영진의 윤리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래된 네트워크 회사가 되게 위대하다고 합니다. 저 초기 때 스폰서점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 싸우지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버드에서 만든 이론을 실현한 게 아메이죠. 그 아메이가 법도 많이 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걸 여러 가지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냥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라고 배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싸워주셔서 뉴스킨이 정말 급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은 일단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 약속인데요. 저희 1호 대리점인 클라라 여사님이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 커미션 날짜를 어기지 말아달라라는 건데요. 수당 약속이에요. 이 수당 약속에 혹시 JU라는 회사 아세요? JU? 실명을 오늘 좀 거론을 할 건데요. 실회사 이름을. 예전에 전국을 한번 쓸어갔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연예인들이 한다고 되게 많이 유명했었던 회사래요. 근데 수당 약속을 완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휴 회사가 한 번에 무너졌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을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요. 스펙 좋은 사람을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정경 사장님이 더 위대하신 거고요. 53세에 평범했던 어떤 한 가정의 엄마가 시작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신 거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가능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제휴라는 회사는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직급자보다 유명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마케팅을 더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 약속을 어긴 것도 있지만 여기 제휴라는 회사가 한 번에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컴퓨터가 망입니다. 이 회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고객 관리 리스트, 그 고객 리스트, 주문 내용 리스트, 그다음 후원 수당 리스트 이런 거를 컴퓨터로 얼마나 저희에게 잘 바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그 시스템망이 확장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던 게 슈퍼컴퓨터 이야기였었어요. 뉴스킨이 처음에 5,000달러 아주 되게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했을 때 돈을 벌자마자 한 개 슈퍼컴퓨터를 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3대밖에 없었대요. 뉴스킨,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무슨 은행인데 시티은행 이런 정말 전 세계로 되게 유명한 은행 하나, 그다음 나사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3개밖에 슈퍼컴퓨터가 없었는데 정말 뉴스키는 처음에 돈을 벌자마자 컴퓨터망을 먼저 확장을 했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만들어 놓은 이런 소비자망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로키 산맥 중간에 벙커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열심히 네트를 구축해 놨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전 세계 54개국에 저희가 소비자망을 구축을 했을 때 이 컴퓨터망으로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얘기를 알아봐야 되는 7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볼 부분은요. 상품입니다. 상품은요. 1번은요. 소비자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사업자만 존재하는지 소비자만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재구매가 진짜 가능하고 재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독특성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나는 제품,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독특성,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회사랑 저희는 비교를 많이 하죠? 올리브영 아니죠. 시슬리랑 비교 많이 하죠. 시슬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 대비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만으로도 물론 에이즈락은 없지만요. 그냥 약산성 제품만으로도 가격이 한 10배 정도가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실제로 비슷하거나 더 고품질일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통 구조가 줄었기 때문에 타사랑 경쟁사와 비슷한 제품이 있을 때 거기보다 아니면 좀 더 높을 때 가격이 월등히 좀 낮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적정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고정환율 제도를 사용하죠. 뭐 1달러에 1,180원 이런 거를 뉴스킨에서 기준을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언가 폭등을 할 때가 있죠. 달러 같은 게. 그럴 때도 항상 좀 고정으로 기준점을 잡아놓은 게 1,180원입니다. 그래서 뉴스키는 계속 어떤 일이 있어 1,180원 기준에 지금 아직도 부합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포인트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연금을 만들어 놓을 때 가장 많이 풀어드리는 보상이요. 지금 50만 원의 가치와 30년 뒤에 50만 원에 대한 가치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전에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을 비교를 해드리죠. 지금 현재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이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된다면 30년 전에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죠? 지금 50만 원을 붓고 60세 때, 전 지금 35인데 30년 뒤에 받을 50만 원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걸 계산을 안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럼 짜장면 가격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한 그릇에 6만 원 정도로 하면은 짜장면 몇 그릇이죠? 50만 원 받아서 짜장면 8그릇 정도밖에 못 사 먹는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과 물가 상승률은 정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이 적정한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인앤서가 가격이 오르면 포인트도 같이 오릅니다. 맞나요? 인앤서가 가격이 오르면요. GV가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한 포인트를 밸런스의 그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그 물가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면 3,000GV를 해야 되는 게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 이 적정한 포인트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게 가치가 그대로라는 거죠. 30년 뒤에도 구축을 해놨을 때 요 부분에 대한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그 다음에 5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접할 때 되게 불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반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뉴스킨 어떨까요? 썼던 것도 반품해줘요. 얼굴에 내가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요.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객센터에 그 고객 관리, 소비자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났다면 너무 많이 실행을 하지 마시고 본사에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본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이럴 만큼 반품이 가능하고 6번째는 소비자 집단이 진짜 형성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정말 사업자만 있지 않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집단이 형성이 가능한지 사람들이 정말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지 좋아할 만한 제품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 추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이 왔죠. 3차 산업혁명. 혁명 말고 그냥 산업이요. 1차가 뭐였죠, 여러분? 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농업입니다. 1차가 농업이 됐고요. 2차가 뭐였죠? 2차가 산업입니다.
공장들이 생기면서 이 산업 분야는 뭐냐면요. 이 산업을 거쳐 오면서 부자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부자가 무조건 땅 많으면 부자 아니었나요? 우리 집 땅 부자, 우리 동네 땅 부자. 그래서 1차가 농업입니다. 2차는 산업이에요. 그땐 어땠죠? 공장장.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이런 산업 부분을 했던 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3차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거 여기까지 진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서비스업입니다. 1차와 2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 게 3차 산업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4차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4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5차가 문화 콘텐츠 미디어, 6차가 그다음에가 6차가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차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6차가 제가 알기로 사람 관련된 일이었어요. 휴먼.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래서 여기서 4차부터 7차까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에 강의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뉴스킨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더 재밌는 건 이제 그래서 대기업들이 7차 산업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요. 이게 바이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사업이었는데요. 뉴스킨은 어떻죠? 그 7차 산업을 이미 넘버원, 게임 오버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올 경쟁사는 이제 없습니다라고 조셉장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저희는 그냥 월등하게 앞으로 선두 리딩을 하는 기업이 돼버렸죠. 이렇게 7차 산업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후대까지도 저희도 상속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내 인생을 바쳐서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내 후대까지도 가능할지를 알아보시려면 이런 트렌드 추세, 그리고 뉴스킨이 얼마나 이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이걸 얼마나 발빠르게 준비해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상입니다. 보상 부분인데요. 보상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평성입니다. 역전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역전을 하려고 막 라이벌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쭉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때 정경 사장님의 수입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공평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밖에 나간 필드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것이죠. 너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벌잖아. 아니 처음엔 그렇겠죠.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네트를 먼저 시작했는데 구축을요. 근데 내가 갈고 닦고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느 날 쭉 치고 나갔을 때 내가 역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제 6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라인이 빵 터집니다. 갑자기 막 그 폴 박사장님 그 다운라인인 갑자기 그 성함이 기억 안 나요. 그 중국 그 사장님처럼 갑자기 1년 만에 600개, 700개, 뭐 아니면 6,000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6대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정경사님 수입 역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성입니다. 누구나 시작해도 6대까지 5%를 받는 거. 이게 역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특히 바이너리 같은 구조에서는 역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품 유통을 통한 실현 가능한 보상입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으로 나왔던 건 소비자 부분인데요. 소비자가 실제로 정말 형성이 가능한지. 사업자를 구축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고용을 알선해야 되고 그들이 리더를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큰 돌 말고요. 돌을 꽉 채울 때 작은 돌, 자갈도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진짜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저희 조금 어려운 얘기 오늘 많이 드리는데 웰스 맥시마이저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보상 방식이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상의 이름이에요. 보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는 매트리스라는 보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것들 중에 웰스 맥시마이저는 저희는 그런 보상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신생 기업들 보면 뭐 시크릿, 뭐 아니면 애터미,
또 뭐 있죠? 뭐 시너지, 뭐 많이 들으시죠? 뭐 요런 부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바이너리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너리랑 웰스 맥시마이저만 두 가지를 얘기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단 실질적인 정통 보상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뉴스킨 되게 까다로운 거 아시죠? 브레이크 어웨이는요, 그 책에도 나와요.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책에도 정통 보상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올 때 그 실현 가능한 정말 그 권리소득이 실현 가능하고 사업적으로 나왔을 때 처음 나온 보상 방식이 웰스 맥시마이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통을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3대 대기업을 말하는 게 이 웰스 맥시마이저 보상을 사용하는 게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웰스 맥시마이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내가 1대로 직접 한 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1대로 100명을 하셔도 1대로 1000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무한대입니다. 대신에 깊이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저 몇 대까지 5%죠? 6대 5% 이런 것처럼 깊이는 딱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는데 그게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한 건 무한대로 그다음 내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복제를 내서 한 거는 딱 6대까지 제한을 해놓은 거죠. 이게 웰스 맥시마이저 보상 정통 보상 방식이고요. 바이너리는요. 말 그대로 1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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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괜찮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2명밖에 못 난다고 해요. 만약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 배은서 사장님, 이소희 사장님 보이는데 배은서 사장님과 이소희 사장님이 내가 딱 1대인 거야. 바이너리로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2명밖에 못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2명이 끝이야. 그래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배은서 사장님하고 이소희 사장님을 내가 가입을 시키고 사업을 시켰어요. 같이 해보자. 꿈을 이루자. 그럼 나 이제 2명이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최혜진 사장님이 나타났네? 나도 사업해보고 싶대. 사장님의 비전을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대. 근데 난 이미 끝났네? 그 은서 사장님이나 소희 사장님 중에 내가 골라야 돼요. 최혜진 사장님을 이소희 사장님의 라인에 넣을지 배은서 사장님의 라인에 넣을지. 이거 어때요? 만약 소희 사장님 생각만 해도 열받죠. 제가 갑자기 예진 사장님을 은서 사장님만 넣어줬어. 생각하면 열받죠. 이게 되게 선생님 또 구간 반복돼서 제가 잠깐 음소거 했어요. 다시 네.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혜진 사장님은 은서 사장님한테 이 얘기까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게 바이너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두 줄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빠르게 보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벌고 타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 매출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 내가 한 것보다 그 파트너가 되게 영향이 한쪽이 잘했을 때 이쪽이 맞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아가는 약간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책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속도가 되게 빠른 게 좀 장점이래요. 속도가 그리고 빨라 보인대요. 근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바이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많이들 저희처럼 이제 좀 미래 약간 후대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좀 급전이 필요하고 조금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얘기하죠? 커미션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일주일 만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권리소득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돈이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히 계산이 가능한가 이건 또 컴퓨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컴퓨터망으로 내가 커미션이 1원이라도 2원이라도 빠지지 않나? 이걸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요. 혹시 뉴스키에서 커미션 누락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5만 원 정도 빠지니까 1시간 뒤에 정말 장문으로 죄송하다고 바로 넣어주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게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계속 계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이핀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수당을 진짜 실제로 받고 계시는가 이 부분인데요. 요거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뉴스킨 같은 경우는 3 일에 한 번씩 100만 장자가 탄생을 하죠. 전체적으로 뉴스킨 말고 100만 장자가 하이핀 그러니까 최고 직급자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각 회사마다 뭐 아메이 같은 경우는 최고 직급이 제가 알기로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각각 그 회사마다 핀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그러니까 최고 직급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고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3 일에 한 명씩 100만 장자가 탄생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를 저희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언론에서 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장자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 1 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맞죠? 그다음에 2 번이 그다음 구글입니다. 그다음 3 번이 뉴스킨입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한 게 뉴스킨이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실제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는 재밌는 게 살아있는 전설이신 정경 사장님이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 100만 장자 그리고 본사 가면 그래서 100만 장자 표가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는 전설적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요것만 플래닛에 이거 나와 있거든요. 플래닛에 나와 있는 거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요 부분을 가지고 뉴스킨이 안 된다, 된다 이걸 안티카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되게 재밌어요. 아까 제가 3가지 회사, 상품, 그다음에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3가지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뭐였죠? 소비자망이 실제로 구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티카페에서 나와서 안 된다고 다른 거랑 비교해 주시는 분들 보면요.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는 소비자망이 이렇게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보면은 "왜 이렇게 조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평균 49만 원 받는데 연이요. 이게 1인 지급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돈 안 돼."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진짜 실제로 정말 많은 소비자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받아가는 10,000원, 20,000원 커미션까지 저희는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저희가 이게 후원 수당이 위에서 밑에가 많이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테카페에서. 상위 1%는 진짜 많이 버는데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 진짜 못 벌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평균으로 상위를 내고요. 그다음에 전체에 있는 브랜드 어필레이트 10,000원씩 받아가는 속에서 소비자까지 모든 사람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송원 수당이요. 정말 밑에 낮아질수록 저희는 소비자망이 엄청 단단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봐봐. 처음 시작한 사람들 밑에 있는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상위만 벌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꼭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저희는 그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는 그 이기재삼이 얘기해 준 3가지 조건 중에 꼭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소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매니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요 공정거래위원회 표가 그걸 더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 사장님들 먼저 요렇게 조금 더 이렇게 되게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제 리더 메시지까지 나와 있는 분인데 오늘 원래 이 부분을 허대 사장님 참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또 어떻게 공교롭게 겹쳐 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진행해 주실 우리 김지은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뭔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또 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또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허대희 사장님은 이전에 건축 전공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뜻하는 바가 있으셔 가지고 설계업에서 컨설팅업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나이스 신용평가 그룹에서 저희 잘 알고 있죠. 네, 정보사업팀에서 팀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누구보다 되게 명확하게 뉴스킨 본사의 그런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품력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뉴스킨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계신 우리 리더 사장님이신 허대일 사장님께서 리더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대일입니다. 네, 저 호스트권을 좀 주시면 예,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시에 끝내드려야겠죠? 네, 호스트 권한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더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유스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은 사장님 앞에서 플랜 N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그런 부분은 지나가고 할게요. 예.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리스트를 좀 보니까 몇 분 계셔가지고요. 저는 유스킨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유스킨을 전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3년 전에는 그 나이스 신용평가 그룹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개인 사업자들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매출하고 매입을 좀 분석을 해서 더 진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언제 망할지, 언제 흥할지, 어떤 업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예, 판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만 해도 10개를 창업하면 한 8개는 3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할까 결국은 제 일을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차에 와이프한테 이제 유스킨 사업을 전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게 남편분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사업. 왜냐하면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먹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지은사님 강의에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스킨 엔터프라이즈, 즉 미국 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소위 뒷조사를 했죠. 뒷조사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스킨 본사 이런 것들을 오늘 공유하는 자리보다는 그러면 제가 유스킨을 선택하고 나서 과연 사업을 한다는 게 뭔지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은 결국 유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예,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나 자신.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회사는 끝내줍니다. 예. 진짜 회사는 감히,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죠. 손모가지 걸고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회사는 정말 끝내주고요. 보상도 지은 사장님이 아주 짧지만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셨어요. 예. 다른 네트워크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요. 아메이보다 훨씬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제품은 이미 체험을 해보고 계실 거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예, 회사는 요 한 가지 영상을 보면 끝나는데 이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결국 회사는 감히 제가 판단할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네트워크 사업자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자기네 제품이 참 다 좋다고 해요. 인셀덤도 그렇고 시크릿도 그렇고 아메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결국 느낀 거는 다른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을 리크루팅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차별적으로 저희는 에이즈락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품도 검증됐다고 보여지고요. 에이즈락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보시면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더 명확하게 비전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사업을 제가 인제 투자까지 계산을 해 보면 5년 좀 넘게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정말 성공할 만큼 노력을 해 봤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꾸준하게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의 성공이 지금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면 지금의 어떤 성과가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결론 내렸던 것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명확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파트너분들한테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벌고 싶은데, 성공해서 얼마까지 벌고 싶은데, 그다음에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 부분을 항상 여쭤봐요. 얼마 벌고 싶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리스킨 사업은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주 큰 성공. 작은 성공은 해 봤지만 1억 이상 월 벌어보는 큰 성공은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왠지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란 책을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거든요. 인제 잘 아실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엄청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눈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님하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인생 바이블로 선언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사실은 제가 이분들 때문에 책을 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란 책의 주인공이 바로 맥도날드의 회장 레이 클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맥도날드를 설립한 분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맥도날드를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이 파운더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예 재밌지는 않은데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우연히 이 책과 이 영화를 보고 제 자신을 뒤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 유스킨 하는 분 아니고요. 네트워크 하는 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개 매장의 질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 복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지금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한 36,000개 정도 됩니다. 예 계속 복제를 하셨죠. 이분의 목표와 저의 목표가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업 철학입니다. 과감하게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뭔가 다르게.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분들의 명언들을 조금 제가 이분의 명언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본사와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강하게 결속된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뉴스킨 사업자와 미국 본사 또는 뉴스킨 코리아와 강하게 결속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저는 사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반드시 예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친구들을 잃고 있고요. 앞으로도 잃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를 복제를 하려면 뭔가 저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맞는 또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가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잃게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되시죠? 결국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각자의 몫이라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하려면 널리 알리고 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일즈 능력은 아니고요. 이런 팔려고 할 능력을 본인이 발휘할 때 발휘하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 즉 햄버거가 팔리겠냐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좀 이뤄냈고요.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이뤄냈느냐, 이 전 세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1 위로 만드는데 요 세 가지 정확한 선택, 이거는 진짜 맛있는 햄버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헌신, 이게 바로 엄청난 부, 그냥 부가 아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고 1 년에 수백억씩 버는 엄청난 부를 만든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딕 앤 맥.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프랜차이즈 한 거는 레이 클록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분들한테 대점을 유지하고 대점을 더 확장시킬 때 일을 맡긴다는 거는 권한까지 맡긴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고 밝은 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결국 시간과 열정 낭비다. 저 자신부터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진 않은지 항상 뒤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칙을 만드는 것보다 원칙을 적용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네요. 예. 원칙을 만드는 것보다 원칙을 나부터 지키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성공하려면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뉴스킨이랑 비슷한 얘기를 이 책 한 권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성공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저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엄청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노력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엄청난 반복되는 시도를 해야 저희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원칙과 나의 뉴스킨 원칙이 비슷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사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될 거라는 점. 세 번째,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사업을 널리 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요. 레이 클록에게 맥도날드 그리고 이 허데일한테 뉴스킨이란 걸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결국 레이 클록에게 맥도날드가 끝점이 아닌 것처럼 저에게도 뉴스킨이 끝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꿈을 이뤄줄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꿈을 이뤄줄 강력한 도구가 저는 뉴스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라틴어로 이렇게 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디오나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비전이란 단어가 살짝 들어가 있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환상을 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 비전이 환상이 아닌 강력한 소망으로 바뀐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환상이 아니라 강력한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결국 저희에게 표현 성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how to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이 클록이 아까 말씀드렸죠. 과감하게 남들보다 먼저 뭔가 다르게 맥도날드 사업을 프랜차이즈 시켰다면 저는 가장 즐겁게 강력한 열정으로 나만의 이야기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5월 마지막을 정리하는 한 주인데 여러분에게 유스틴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일주일 되시고 5월의 마지막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게 마무리하는 그런 월요일 조이풀 스타트인 것 같아요. 네, 소장님들 오늘 오늘 말리 시스템 오늘 오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말리 오늘 톡방 오픈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출첵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빠짐없이 같이 톡방에 초대 안 되신 분들까지 다 같이 초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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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